총선 70일도 안 남았죠. 공천 불이 붙고 있는데 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친명, 비명이 아니라 찐명이 등장하면서요. 50명 가까운 찐명이 출마하면서 비명뿐 아니라 친명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찐명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뿅 갈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여야 총선 공천 불이 붙었습니다. 그죠?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습입니다. 자, 시작됐어요.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천은 민주당이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현역 의원이 많기 때문이지요. 4년 전 생각해 보면요, 영남 제외하고 접전인 지역 거의 민주당이 다 휩쓸어 갔습니다. 지금 164석 갖고 있잖아요. 어쨌건 공천하는 데 있어서 이 현역 의원들을 공천을 줄 것이냐 물갈이 할 것이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또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보십시오. 4년 전에 민주당, 여기 이해찬 대표 보이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아주 친하지만 그때는 뭐로 분류돼 있었죠? 친문. 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요. 4년 전 총선 때 공천받아서 된 현역 민주당 의원 친문들이 많습니다. 여전히요. 그죠? 자,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됐죠? 친문 후보가 내세운 여기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비문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친문이 친명 의원으로 갈아탔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대부분 친문 의원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친명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뭐 대표적인 게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런 셈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으로 온 거예요. 문제는 현역 의원들은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재명의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한 번도 이재명 체제 하에서 총선을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 총선이 처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번에 처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은 비명과 친명의 갈등으로 보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시선이냐면 현역 의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싸움이 맞아요. 하지만 이재명의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찐명.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번 총선은 현역 의원과 찐명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현역은 친명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래서 이번 민주당 총선 공천이 흥미로운 겁니다. 찐명을 알아야 이번 민주당 총선 공천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찐명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많이들 주목하지 않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8월이었어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무엇이 열리냐면, 자, 당대표 특별보좌역 9명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있어요. 그럼 대표실이 있고 또 의원실도 있고 그들에게는 다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외에 특별보좌역이라는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9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준 거예요. 자, 이 특별보좌역은 물론 당대표가 특별보좌역을 가집니다. 뭐 국민의힘도 가지고 민주당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9명이나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특별보좌역이라는 게 뚜렷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진처럼. 그냥 자문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비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는 다 당직 공식 라인이 있잖아요. 뭐 사무총장도 있고 밑에 부총장들도 있고 쫙 그런 게 아니라 당대표 보좌역은 그냥 당대표 개인을 보좌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힘이 생기면 비선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9명이나 임명을 했어요. 봤더니 이렇게 7월 21일, 이게 이제 작년 8월이었다면 한 달 전에 특별 보좌 이렇게 임명장을 준 거예요. 근데 누굴 줬는지 봤더니 이러면 여기 써 있는 거 볼게요. 박균택, 이건태, 송기호, 안태준, 김문수, 정진욱, 정희찬, 진석범, 임기열. 잘 낯선 인물들이죠. 그죠? 일반 시민,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9명을 많이 했을까 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총선용 스펙 쌓기 아니야? 라는 게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 규정에 4년 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총선, 후보 경선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사용할 수 없다. 후보 경선할 때 여론조사 돌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경력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경력이 그냥 이게 스펙 쌓기용으로 뭐 이렇게 급조해서 총선용으로 급조해서 하게 되면 공정성에 좀 어긋날 수 있다고 해서 이때 6개월 미만 경력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이라는 건 민주당 경선에서는 엄청난 큰 힘이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 이재명 측근이구나.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총선 직전에 막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게 당대표 특별 보좌역 임명한 날짜가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그렇게 되면 6개월 지나면 8, 9, 10, 11, 12, 1월. 근데 후보 경선이 언제 있죠? 이달 2월 중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 보좌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론조사를 경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볼게요. 이들 자 여기 이제 정진욱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 이 사람 특별 보좌역 받았죠. 여기 보면 정진욱 이재명 당대표 특보 출마 선언 안태준 여기 있죠. 안태준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 이 당시에 지금 이제 현수막 붙여놓은 거예요.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 여기 이건태 이재명 당대표 특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용 스펙 쌓아준 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요 봤더니 여기 임기열 한 명 뺀 8명이 모두 총선에 지금 출마한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찐명입니다. 찐명. 근데 이 찐명의 숫자가 거의 50명에 달하거든요. 자, 찐명의 정체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찐명. 가장 핵심 인사는 바로 여기입니다. 성남 경기도 라인.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성남 경기 라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정진상, 김용. 네. 계속 함께 있었었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사실상 감옥에 있거나 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뒤에 그 대표실 직원으로 있던 인물들이 출마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출마 일단 나온 것만 4명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지호라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비서관을 했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정무조정 부실장을 지냈어요. 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은 누구였어요? 정진상. 그 밑에서 부실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를 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맞붙죠. 찾아보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그리고 여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얼굴 보이죠? 함께 사진 찍은 거 보이고 지난달 새 벽두부터 이재명 대표 가덕도 갔다가 피습당했잖아요. 그 옆에서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송 관련된 실무 업무를 맡았던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김지호 부실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지금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윤용조 당대표실 부국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의뢰. 자, 똑같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고 대변인을 지냈어요. 세 번째 모경종 당대표실 차장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디예요? 인천 서을에요. 인천 서을의 현역 의원은 누구예요? 비명 신동근 의원입니다. 자, 이 모경종 차장은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행비서처럼 옆에 늘 붙어 다녔었고요. 보면 여기 출석할 때 옆에 지금 있죠.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천경배 당대표실 국장. 이 사람은 전남 영암 무안 신안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여기도 비명 서삼석. 천경배 국장은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때 성남시청 대외협력팀장을 했고 그 이후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추미애 라인으로 갔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다시 이재명 대표 옆으로 와서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출마 지역이 중요하죠. 출마 지역이 일단 비명 두 명 보이죠? 다른 성남 경기도 라인 더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성남 경기도 라인 중에 출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10명이 넘어요. 자,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인물 좀 추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인물은 뭐야? 누구야? 하고 한번 보십시오. 네, 많습니다. 진석범, 아까 이재명 당대표 특보에 이름 올렸던 인물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단식할 때 옆에 가서 병원에 이렇게 손 붙잡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5년 동안 성남사회복지사협회를 맡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옮겼던 성남시장부터 인연이 아주 오래된 이 사람 경기 화성을에 출마합니다. 자, 이원욱 의원이 탈당한 곳이죠. 안태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산하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되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산하기관 부사장을 한 이 사람은 경기 광주을에 출마하는데 여기는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사람 있죠? 이헌욱. 이 사람은 언론에서 꽤 많이 다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논란이 있었을 때 법인카드 이제 소고기 사 먹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성남집 옆집이 GH가 뭐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더라. 그래서 혹시나 그 합숙소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비선 경선 캠프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나 그 김혜영 씨가 법카로 산 소고기를 거기다 갖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거 어쨌건 아직 밝혀진 건 전혀 없지만요. 당시에 그 GH 직원의 합숙소 논란이 있었을 때 그 GH 사장이 이헌욱.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 성남 FC 축구단 그 축구단 단장이기도 했잖아요. 축구단과 그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도 했던 그리고 민주당 기본사의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경기 용인정에 출마하는데요. 여기에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 불출마한 곳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청 상권 활성화 팀장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어요. 경기도에 시장 상권진흥원을 만들겠다. 그 공약대로 만들었고 거기에 원장을 지냈던 임진 원장은요. 경기 수원무에 출마를 하는데 여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한 곳입니다. 나중에 잘 보십시오. 어떤 지역에 출마를 하고 있는지. 자, 정의찬.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공천 부적격으로 출마를 못하게 됐지요. 뭐 때문에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연루돼서 돼서 징역 5년형 받았던 사실 때문에. 하지만요. 이 사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비서관 지냈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지냈습니다. 아까 당대표 투표로도 이름이 올라져 있었고요. 이 사람 어디에 출마하려고 했었냐면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여기는 비명 의원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신용보증재단 이사를 지냈고 대선 캠프 때 비서실에 있었던 당대표 특보 이름 올랐던 김문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하는데요. 여기도 비명 소병철 의원이 있는 곳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보도특보와 대선 후보 대변인을 지냈던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민병선 후보는 경기 하남에 출마를 하는데요. 여기는 현역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한 곳입니다. 보십시오. 주로 비명이 있거나 비명이었다가 탈당했거나 불출마한 지역구. 무슨 말이에요? 현역 의원과 경쟁을 붙였을 때 친명이 한번 해볼 만한 곳 아니면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공천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곳에 이렇게 성남 경기도 라인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지역구를 골라간 이유가 무엇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뭔가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지요? 두 번째 찐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법정 들어갈 때 혹은 검찰 수사 받을 때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사선을
많이 넘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죠.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변호사 군단이 찐명의 두 번째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박준택 변호사. 제가 아까 당대표 특보로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 성남FC 대장동 사건 출석할 때마다 옆에 늘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특히나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립니다. 왜냐? 자, 결정적인 사건.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실질 심사를 받았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기각을 이끌어낸 사람이 박준택 변호사거든요. 자, 박준택 변호사는요, 광주 광산갑에 출마를 하는데 여기는 친명 이용빈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광주다 보니까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찐명들이 좀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변호사만 출마하는 게 아니라요, 정진상, 김용 두 사람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변호사들도 대거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정진상 변호인 세 사람, 이거 공교롭게도 세 명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김동아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먼저 조상호 변호사 서울 금천에 출마를 하는데요. 여기는 친명 최기상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호 변호사를 임종석, 여기는 친명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지냈으니까 그 임종석 실장이 출마한 서울 중성동갑으로 보내냐, 뭐 이런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죠. 어쨌건 조성호 변호사 서울 금천에 출마를 하고요. 이건태 변호사, 여기는 당대표 특보도 아까 됐었어요. 경기 부천병에 출마를 합니다. 여기는 4선 김상희 의원이 지역구고요. 김동아 변호사는요, 경기 평택갑에 출마를 하는데 여기는 비명 홍기원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 때 너무 민정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나 막 현역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공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김용 민주당 부원장 변호사도 볼게요. 김기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도 있었는데요. 김기표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 출마합니다. 여기는 비명,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한 명이죠. 이낙연계의 핵심이었던 서른 의원이 있는 지역구고요. 김용 부원장의 임윤태 변호사, 이재명 대표 대선 때도 법률 특보를 지내기도 했는데 여기는 경기 남양주 갑에 출마하는데요. 이 남양주 갑은 비명이었던 조응천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신당 차린 그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군단하면 이 사람도 빠질 수는 없겠죠. 현근택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지낸 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을 지냈었죠. 경기 성남중원에 비명 윤영천 의원과 세게 붙었다가 불출마하게 됐죠. 성희롱 논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변호사들을 사실상 관리하는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부산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변호사는 광주 서을에 출마하는데요. 여기는 양향자 의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당을 하게 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야, 그러고 보면 변호사 군단도 꽤 많죠. 자, 마지막 찐명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직접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찐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친명원의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명원외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서로 뭉쳐요. 자, 이 두 단체 이름 딱 보면 찐명, 친명원의 모임이구나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진과 혁신이라는 모임이 하나 있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혁신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퇴진과 혁신은요,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 신인 모임, 요걸 줄여서 퇴진과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퇴진과 혁신에 무려 18명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모임의 이경 민주당 부대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 때 본인이 새해 초에 피습당한 건 윤석열 정권의 이 증오의 정치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사실은 이경 대변인이죠. 당시에는 피습을 또 뭐 대통령 탓하냐 그래서
논란도 빚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죠. 이재명 피습은 대통령이 국민 분열만 극대화하니 벌어진 것이다. 유명하죠. 보복운전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금 공천 부적격을 받았는데 이경 부대변인이 출마한 지역구가 바로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하다가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지요.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인데요. 부전 대변인은 천공 의혹을, 천공 아시죠? 그 도사, 천공. 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다녀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길 때 그 풍수지리를 봐주고 천공 말 듣고 결국 용산으로 옮긴 거다라는 그 논리에 힘을 실었던 경찰은요 CCTV 보고했더니 천공이 다녀간 흔적이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은 그게 천공을 언급한 괘씸죄다. 그래서 나를 고발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은 경기 용인병에 자, 찐명의 정체를 살펴봤는데요. 찐명의 힘은 뭐예요? 힘. 자, 이재명 대표와의 깊은 인연이죠. 그죠? 이재명 대표가 힘들 때 그리고 오랜 인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렸을 때 힘든 시기부터 함께 해왔던 그 개인적인 인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동원력입니다. 원외 강성 모임으로 대변되는 당원을 쥐고 있는, 당원의 여론을 쥐고 있는 동원력. 이게 찐명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찐명, 친명 원에는요, 오히려 여기랑 부딪히는 경우가 꽤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였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었죠. 당시에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성호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 국회의원, 친명 의원 중에 좌장격이죠. 뭐라고 했죠? 현근택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 공간이 컷오프 대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던 결국 현근택 변호사 어떻게 됐죠? 본인이 불출마하게 됐죠. 자, 찐명들 부글부글했습니다. 당시에. 네, 조금만 도와주면 현근택 변호사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친명 국회의원이 날려버린 거 아니냐. 자, 찐명, 친명 원에는 그냥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쓰고 버리는 거 아니냐. 상당히 찐명들이 당시에 부글부글했었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세 분류로 보죠. 비명 의원이 있고요. 친명 의원이 있고요. 친명 원에 흔히 말하는 찐명이 있습니다. 자, 친명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비명 의원들 대신에 친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같은 현역 의원을 오래 지내기 때문에 또 약간 친분이 있어요. 그죠? 같은 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임위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찐명들은 뭘 우려하냐면 자기들끼리 공천 나눠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조금 물갈이 하면서 현역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져요. 찐명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명 의원들은 대부분 날려야 되고 필요하면 친명 의원도 날려야 된다. 물갈이 싹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아까 이름이 뭐가 붙어 있었어요? 혁신. 친명 원내들은 혁신해야 된다. 이 혁신의 뜻은 뭐예요? 물갈이. 이 물갈이는 뭐예요? 현역 의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 물러나라고 하고 있죠? 조정식 사무총장을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누구예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에요. 조정식 사무총장 물러나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찐명들이. 왜?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희생이 돼야 여기 더 날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찐명, 친명 원내가 원하는 건 물갈이입니다. 물갈이. 그런데 친명 의원들은 물갈이가 많이 되면 누가 날아가요? 본인들도 날아가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이번 공천의 핵심은 비명, 친명 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지만 그 밑에 있는 현역과 찐명들의 대결로 한번 보시면 훨씬 민주당 공천이 재밌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중요해요. 여기.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자, 여기도 자기 편. 여기도 자기 편. 그렇다고 여기를 너무 날리면 부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고민이 될 겁니다. 왜? 찐명 많이 오면 좋죠. 어디 자기 당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 다 공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당화냐? 당장 비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화합과 통합
그러다가 이제 뭐 현역 의원들이 다 불복하고 막 뛰쳐나가고 탈당해서 무소속 가거나 이낙연 신당 가면 총선에서 실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고민 중일 겁니다. 내일은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할 것 같고 또 풀어야 할 숙제, 이 문재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찐문과 찐명의 대결 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